야, 저거 봐. 진짜 여자 아니야? 운동장 한복판, 누군가의 비웃음이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철봉 앞에 선 한 소년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곱상한 얼굴, 햇살에 비치는 하얀 피부, 바람에 흔들릴 것 같은 가느다란 팔목. 누가 봐도 운동과는 거리가 먼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1분 안에 턱걸이 하나라도 하면 내가 무릎 꿇는다. 어때, 기생오라비? 조롱 섞인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낡은 철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녹이 쓴 쇠막대기. 그것이 그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철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분 뒤 그 운동장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대체 그 3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연약해 보이던 소년의 몸에서 왜 그토록 처절한 흉터들이 드러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아이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리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걸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어깨에는 때가 묻은 가방을 맨 채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인력시장 앞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아저씨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로 민준의 앳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야, 학생. 여긴 왜 또 왔어? 학교 가야지. 민준은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것들을 아저씨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고지서, 밀린 월세 독촉장, 냉장고 안에 남은 계란 3개. 민준의 어깨 위에는 1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하고 민준은 가장 먼저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동안 그의 하얀 피부 위로 시뻘건 줄이 생겨났습니다. 끈이 파고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포대에 1,500원, 10포대면 15,000원, 20포대면 아버지 하루치 약값. 점심시간 민준은 현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손등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엔 이 손으로 철봉을 잡았습니다. 매그네슘 가루를 바르고 하늘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회전하던 그 순간의 자유로움을 민주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갈라진 피부 사이로 스며든 시멘트 가루. 이제 이 손은 철봉이 아니라 시멘트 포대를 들기 위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번 학기만 버티자. 민주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현장 위로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 수술만 끝나면 다시는 철봉 안 잡아도 된다.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념의 밑바닥에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불씨. 오후 4시 일당을 받아든 민주는
곧장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민준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지방의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였습니다. 한 달 전 그는 이곳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서류에는 가정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네 글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 학교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반 민주는 교실 뒷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수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곱상한 얼굴, 창백한 피부, 지쳐 보이는 눈.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야, 기생오라비 왔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진 자리가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의 책상을 툭 쳤습니다. 고개를 들자 덩치 큰 남학생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축구부 점퍼를 입은 반에서 가장 몸집이 큰 아이. 태성이었습니다. 야, 전학생. 오늘 조회 때 어디 있었어? 우유 당번인 거 몰라? 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해. 내일은 제 시간에 올게. 미안하면 끝이야? 우유 안 가져다 주면 어떡해. 조그만 게 싸가지도 없네. 민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태성의 얼굴에 불쾌한 빛이 스쳤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는지 그는 민준의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야, 말할 때 쳐다봐. 계집애처럼 왜 맨날 고개를 숙여. 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참아온 것들이 흔들리는 소리였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안 돼. 민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는 아버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이번 학기만 버티면 돼. 민주는 천천히 주먹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등 뒤로 태성의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재미없네. 반응이 없어. 태성이 돌아가고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교실 안으로 스며들어 민준의 책상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민준은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버텨야 합니다. 철봉 따위는 잊어야 합니다. 하늘을 날던 그 순간 따위는 민주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책상 모서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철봉을 잡던 그립 그대로.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를 갈아타는 동안 그는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태성의 비웃음, 교실에 울려 퍼지던 조롱.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그저 투명인간처럼 지내면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자리로 가는 길, 누군가 발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는 것, 그건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안 넘어지네. 계집애 치곤 균형 감각 있네. 동혁이었습니다. 태성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덩치 큰 남학생. 그는 씩 웃으며 민준을 훑어보았습니다. 민준은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유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뜯어서 반쯤 마신 흔적이 있었고 옆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유 당번이 안 가져다 줘서 내가 대신 마셨음. 다음엔 제때 가져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도착한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유팩을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어 시간. 민주는 교과서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새벽에 나른 시멘트 포대의 무게가 아직도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그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이민준. 선생님의 목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교실 전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거야? 어젯밤에 뭐 했어? 민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새벽 5시부터 시멘트 포대를 날랐다고? 아버지,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다음부턴 똑바로 해. 민준이 자리에 앉자 뒤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게, 그러나 민준의 귀에는 또렷하게. 기생오라비, 밤에 뭐 했대? 화장이라도 했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도시락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옥상 한 구석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 쌀밥과 김치 조금, 반찬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문득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민주는 숟가락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엔 저 하늘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철봉을 짚고 도약하면 순간적으로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순간의 짜릿함, 자유로움,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황홀함. 민준의 눈에 순간 촉촉한 기운이 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리워하면 안 된다. 그리워하면 더 힘들어진다. 이미 포기한 것을 그리워해서 뭘 하겠는가. 오후 수업이 끝나고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한다. 팀 나눠. 체육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팀장 2명이 앞으로 나와 번갈아 가며 팀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학생들이 하나씩 팀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민준뿐이었습니다. 에이, 쟤는 왜 맨날 남아? 걔 끼면 우리 팀 지는 거잖아. 제비 뽑기로 하자. 쟤 데려가기 싫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참으면 되었습니다. 축구 실력?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최대한 존재감을 줄이고 공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 전학생 우리 팀으로 와.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태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태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뒤에 처져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야, 전학생, 공 간다. 태성이 일부러 민준 쪽으로 공을 찼습니다. 민준이 공을 받으려는 순간 상대편 학생이 달려들었습니다. 몸싸움. 민준의 가느다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흙바닥에 쓸려 까졌습니다. 아이고, 쟤 저렇게 약해서 어떡해. 맞을 줄도 모르네.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지를 털고 다시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서너 번 반복되었습니다. 태성은 계속해서 민준에게 공을 보냈고 매번 민준은 쓰러졌습니다. 몸싸움에서 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일부러 밀리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저 참고 버티고 넘어가면 된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날던 소년이 지금은 흙바닥에 쓰러지는 것도 참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 어떤 모욕보다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민준은 홀로 운동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까진 무릎을 내려다보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어느새 학교 생활의 패턴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 오후에 학교, 밤에 아버지 병문안. 잠은 버스 안에서 짬짬이 자고 밥은 최대한 아껴 먹었습니다. 괴롭힘도 이제는 무덤덤해졌습니다. 태성의 조롱도 동혁의 발걸기도 그저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옥상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기 이민준 학생? 민주는 멈칫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여학생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교복을 반듯하게 입은 모습. 같은 반이었지만 이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반 아이들의 이름을 거의 외우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응, 나야. 무슨 일이야? 아, 나 수연이야. 같은 반. 저기, 혹시 도시락 있어?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방 안에 도시락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학생, 수연은 민준의 도시락을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밥과 김치뿐인 초라한 도시락. 저기, 기분 나쁘면 미안한데. 나 오늘 엄마가 반찬을 너무 많이 싸줬거든. 혼자 못 먹겠어서 그러는데 같이 먹을래?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학 온 이후로
누군가에게 이런 제안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를 피하거나 아니면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자연스럽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아, 괜찮아. 난 혼자 먹어도 돼. 에이, 그러지 말고. 옥상 춥잖아. 교실에서 같이 먹자. 수연은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낯설었습니다. 경계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교실 한구석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수연의 도시락은 정말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멸치볶음, 김치. 민준의 도시락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많이 먹어. 나 진짜 혼자 못 먹거든. 수연이 계란말이 하나를 민준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작은 친절.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될 수 있는지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학교에서는 기생오랍이라 불리며 쓰러지던 나날들.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작은 계란말이 하나가 민준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폈습니다. 근데 민준아, 너 맨날 일찍 오잖아. 그런데 왜 조회 때는 없어? 수연의 물음에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새벽 인력시장에 갔다 오느라 지각한다고? 아침 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 시간이 애매하다고?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아침에 좀 할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민준에게는 또 하나의 안도가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민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동혁과 상민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태성의 시선이 민준과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우리 기생오라비가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네? 교실 안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성아,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야. 신경 끄면 안 돼? 신경 끄라고? 아, 수연이 내가 불쌍한 애들 잘 챙기지. 착하네, 착해. 태성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나 다 먹었어. 고마워, 수연아. 민준이 일어서려 하자 태성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밥 먹었으면 운동도 해야지. 건강해야 여자한테 밥 얻어먹지. 동혁이 킥킥거렸습니다. 민주는 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비켜. 나갈 데 있어. 어디? 옥상 가서 또 우울하게 있을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성의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태성은 민준이 지나가도록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민준의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야, 전학생. 내일 체육 시간에 재밌는 거 하자. 특별히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줄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준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의 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성의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체육 시간.
재밌는 거,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시멘트 가루로 거칠어진 피부. 예전에는 이 손으로 하늘을 잡았습니다. 철봉을 쥐고 몸을 던지고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개인 종합 1위, 3연패. 그때의 민주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철봉 위에서만큼은 세상의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민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아야 해.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해.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참는다는 것, 견딘다는 것,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계가 오지 않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옥상 위에 선 그의 모습은 어딘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 날 민주는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태성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밌는 거 하자.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민주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수업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체육 시간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교시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천천히 체육복을 꺼냈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추리닝. 남들 것보다 한참 헐었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체육 선생님 김 선생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자, 오늘은 체력장이다.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턱걸이. 차례대로 진행할 테니까 대기해.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체력장, 1년에 2번 있는 행사. 대부분의 학생들은 귀찮아했지만 일부는 자신의 실력을 뽐낼 기회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태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깨를 풀며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턱걸이는 내가 1등이지. 작년에 25개 했는데. 오, 대박. 나 10개도 못해. 태성이 으스대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시선이 민준을 찾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 전학생. 민준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오늘 턱걸이에서 내 실력 좀 보자. 우리 한판 붙을까?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과 태성의 체격 차이는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태성의 탄탄한 몸과 민준의 가느다란 팔. 누가 이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됐어. 나 체력 별로야.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뭐야, 쫄았어? 걱정 마. 핸디캡 줄게. 1분 안에 턱걸이 하나만 해. 딱 하나만. 그거 하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어때, 공정하지?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재밌어지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성대 전학생. 결과는 뻔하지만 구경거리로는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봐, 전학생. 남자가 그렇게 쫄려서 어떡해. 동혁이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상민도 킥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기생오라비. 팔 힘 있는 거 보여줘봐.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절하면 더 큰 조롱이 이어질 것이고 받아들이면 어차피 질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알았어. 할게. 민준의 대답에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태성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체력장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민주는 일부러 평범한 성적을 냈습니다. 중간 정도, 눈에 띄지 않는 정도. 그의 진짜 실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턱걸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철봉 앞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녹슨 철봉이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그 철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철봉. 예전에는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늘을 향한 날개였습니다. 야, 전학생. 준비해. 태성의 목소리에 민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서 무언가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작은 천주머니. 안에서 하얀 가루가 살짝 비어져 나왔습니다. 태성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밀가루? 그거 내 거야. 돌려줘. 민준이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주머니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가루, 낯선 냄새. 야, 이거 마약 아니야?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동혁이 주머니를 빼앗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이거 뭐 쓸데없는 것 같은데. 버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버리지 마.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학생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동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이게 그렇게 소중해?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주머니 안에 든 건 탄산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체조 선수들이 쓰는 초크가루. 손에 바르면 땀을 흡수하고 철봉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초크가루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전국 대회를 앞두고 새 초크가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빠듯한 살림에도 아버지는 웃으며 그것을 사다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1등 해야지. 그 말이 아버지가 민준에게 건넨 마지막 응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현장에서 추락했습니다. 야, 쓸데없는 거 들고 다니지 마. 동혁이 주머니를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얀 가루가 흙 위로 흩어졌습니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굵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 그거 김 선생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와 땅에 떨어진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전국대회 때 쓰던 건데.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이 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누구였는지.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태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김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저 가루가 뭔데요? 김 선생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제발. 김 선생은 한숨을 쉬더니 초크 주머니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턱걸이 시작하자.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초크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남은 가루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민준은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태성이 민준 앞에 섰습니다. 야, 감동적이네. 그래서 뭐, 이제 턱걸이 할 거야 말 거야?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조용히 지고 조용히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초크 가루, 땅바닥에 내던져진 그 모습,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초크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손바닥에 하얀 가루를 묻혔습니다. 양손을 비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눈을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준이 철봉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했습니다. 태성은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1분이다. 딱 하나만 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녹이 쓴 쇠막대기, 햇살에 반짝이는 표면, 그의 눈동자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움, 갈망,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열망. 민준이 점프했습니다. 양손이 철봉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처지고 무기력해 보이던 자세가 마치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뭐야, 자세가 좀 다른데? 태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아봤자 결과는 뻔했습니다. 저 가느다란 팔로 턱걸이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사람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민준이 턱걸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몸이 뒤로 젖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은 완전히 펴진 채로 몸 전체가 수평이 되어 갔습니다. 뭐야 저거. 누군가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몸은 이제 땅과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팔을 뗐습니다. 한 팔만으로 수평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플란체, 체조 선수들 사이에서도 고난도로 꼽히는 기술이었습니다. 운동장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얼굴들이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봉 위로 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전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공중에서 그의 몸이 자유롭게 돌아갔습니다. 대차돌기, 올림픽 선수들이나 선보이는 기술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동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민은 아예 뒷걸음질치며 입을 막았습니다. 태성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대신했습니다. 민준의 몸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철봉을 중심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점점 진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민준이 철봉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공중으로 몸이 솟아올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위험해. 하지만 그것은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토막살토.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체조 마루 운동의 최고난도 기술. 그것을 민준은 철봉에서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착지. 민준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민주는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40여 명의 학생들 모두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손에 묻은 초크 가루를 털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것은 마치 눈처럼 반짝였습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건 여학생들의 탄성이었습니다. 대박, 대박. 뭐야, 방금 그거 진짜야?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애가 대신했습니다. 수연이 입을 막은 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성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생오랍이라고 불렀던 그 연약한 전학생이 어떻게 저런 동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게 뭐야? 동혁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 선생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드러난 아이처럼. 선생님,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감탄? 그리움? 아니면 그 둘 다였을까요? 이민준. 김 선생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체조 개인 종합 1위. 3년 연속.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전국대회 1위? 3연패?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체조계에서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불렸지. 김 선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갔어도 메달권이었어. 그런데 이 녀석은 4년 전에 갑자기 은퇴했어.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은퇴? 왜? 무슨 이유로? 질문들이 터져나왔지만 김 선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 묻어두고 싶었던 시간,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태성이 휘청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경악,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그럼 지금까지.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괴롭히고 조롱하고 밀어붙였던 상대가 전국 최고의 실력자였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주고 밀려주고 넘어져 주었습니다. 왜? 대체 왜?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선생님. 제발.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고통을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국 1위, 3연패. 그런 사람이 왜 이런 평범한 고등학교에 와서 왜 아무 말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태성은 아직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의 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착지할 때 민준의 낡은 체육복 뒷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태성이 본 것은 그의 세상을 뒤흔드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준의 등, 거기에는 근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체조 선수의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매끈하고 유연한 운동선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인 기형적인 형태의 근육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지고 날랐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근육. 그리고 흉터, 등 전체에 걸쳐 있는 시뻘건 줄들, 끈이 파고든 자국, 찢어진 흔적, 멍든 자국이 덧나서 생긴 검붉은 얼룩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생존의 흔적이었습니다. 저건 뭐야? 동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역시 민준의 등을 보았습니다. 상민도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과 불안이 섞인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체육복 자락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가 숨기고 싶었던 것, 그가 말하지 않았던 것. 김 선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요, 선생님. 그냥 넘어가요. 민준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기억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건설 현장에서 20년을 일하셨던 아버지, 5년 전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 허리가 망가지셨던 아버지, 지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 태성은 아버지의 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우연히 울퉁불퉁한 근육, 끈 자국, 멍든 흔적들. 그때 태성은 외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똑같은 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생오랍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 사람의 등에 태성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머릿속에서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당번 시키던 날, 축구 경기에서 밀어붙이던 날, 계집애 같다고 조롱하던 날, 초크 가루를 땅바닥에 내던지던 날, 그 모든 순간 민주는 참았습니다.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1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척 당해주었습니다. 왜? 대체 왜?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 이 정도 실력이면 나 정도는 가볍게 이겼을 텐데.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때리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그 담담한 목소리가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태성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흥분은 가라앉고 묘한 긴장감이 운동장을 감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너 괜찮아? 민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가 체조를 그만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그건... 아니,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김 선생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지, 왜 그 실력을 숨기고 있는지, 이 아이들은 알 필요가 있어.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 선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운동장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준의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4년 전이었어. 민준이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했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연속 1위. 체조계에서는 그 아이를 천재라고 불렀어.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국가대표 상비군 명단에 민준이 이름이 올랐어. 다음 해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는 올림픽. 모든 게 열려 있었지. 김 선생의 눈에 아득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대표 확정 통보가 내려온 날, 민준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사고가 났어. 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어. 5층 높이에서 떨어졌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어.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됐어. 운동장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충격이 어렸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어. 민준이네 집은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거든. 아버지 혼자 버는 돈으로 겨우 살림을 꾸려가던 가정이었어. 그런데 가장이 쓰러졌으니 김 선생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소년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선택지가 있었어. 국가대표가 되면 지원금이 나와. 장학금도 있고 그 돈이면 병원비 일부는 감당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김 선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국가대표 훈련을 받으러 가면 아버지 곁을 떠나야 했어.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민준이는 국가대표 자리를 포기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운동장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4연패를 하면 장학금으로 병원비 절반은 해결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녀석은 그 기회조차 포기했어. 왜냐고? 김 선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셨거든. 천장만 보고 누워 계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버지에게는 지옥이었던 거야.
민준이는 그 옆을 떠날 수가 없었어. 민준의 등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회에 나가는 대신 민준이는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갔어.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날랐어. 15살 때부터 매일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된 것입니다. 민준이 왜 아침마다 늦게 오는지, 왜 항상 지쳐 보이는지, 왜 수업 시간에 졸았는지. 철봉을 잡던 손으로 시멘트를 날랐어. 하늘을 날던 몸으로 등짐을 졌어.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김 선생은 민준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저 흉터들, 저건 운동 부상이 아니야. 저건 가족을 짊어진 흔적이야. 태성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기생오라비, 계집애 같다. 쓸모없는 놈. 그 모든 조롱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태성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혁과 상민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 역시 방금 들은 이야기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이 김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수술 가능성이 생겼다고 들었어. 새로운 치료법.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지.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려고 온 거지. 이 학교 체육 특기자 추천받으면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봉 잡으면 예전 생각이 나요. 하늘 날던 때 꿈꿨던 것들. 그게 너무 아파요.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수술비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김 선생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의 무게가 드디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소년의 울음소리만이 운동장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김 선생이 건넨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민준은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의 무게가 모든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휘청거리며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구멍이 메어 있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현장에서 일했어.
5년 전에 허리 다치셨어. 지금도 제대로 못 움직여.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성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난 그게 창피했어. 태성의 목소리에서 허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벌거벗은 솔직한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다쳐서 일 못하시는 거 친구들한테 말 못했어. 집이 가난한 거 쪽팔려서 숨겼어. 그래서 일부러 센 척했어. 다른 애들 괴롭히면 내가 강해 보일 것 같았어.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너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를 짊어졌어. 꿈을 버리고 매일 새벽마다 일하면서 그런데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태성의 무릎이 다시 꺾였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미안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어나.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을 거 없어?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내 사정 몰랐어. 너도 힘들었구나. 태성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건 온기였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소년이 마주 섰습니다. 괴롭히는 자와 괴롭힘당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버텨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돌려 김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허세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진지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좀 늦었지만 사람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김 선생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태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운동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어두웠던 공기 사이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동혁이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나도 미안해. 진짜로. 상민도 뒤따라왔습니다. 나도 그동안 한 거 사과할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민준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대단해. 민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김 선생이 민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다시 시작해도 돼. 아버지를 위해서 내 꿈을 버렸지만, 이제는 내 꿈을 위해서 아버지 옆에 있어도 돼. 그게 틀린 게 아니야. 민준은 김 선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체육 특기자 추천, 내가 해줄게.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김 선생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아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철봉을 돌아보았습니다. 녹이 쓴 쇠막대기.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건 낡은 철봉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3년 전에 닫아버렸던 그 문. 민주는 주머니에서 초크가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마지막 선물.
그는 그것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해볼게요. 운동장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응원하듯이. 얼마 후 민주는 체육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민주는 전국대회에 출전했습니다. 3년의 공백. 누구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개인 종합 3위, 그리고 다음 해에는 2위, 그 다음 해에는 다시 1위에 섰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민주는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메달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태성, 동혁, 상민, 그리고 수연. 그들은 큰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하늘을 날아. 민주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강함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민주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철봉 위에서 하늘을 나는 소년. 그의 등에 새겨진 흉터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